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유니브 클래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6년간 고려대학교에서 선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전형을 기획을 하였고요. 수많은 생기부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인지 진심을 담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브 클래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생기부 판별소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사정관으로 근무를 할 때도 내 생기부 수준이 과연 어떤 수준인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생기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생기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자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1학기 생기부 마감 꿀팁을 알려줬던 일반고에서 6학점으로 메디컬을 진학한 생기부 클래스 멘토인 김다니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2사학번 김다니엘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생기부 클래스 튜터로서 쌓았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줄로 경쟁력을 만드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 지금 몇 등급일까요? 자, 그럼 생기부 판별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고려대 입사관이었던 제가 실제 평가하는 것처럼 학생의 기본 정보와 세특 1개만을 가지고 빠르게 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본인이 탐구하려고 했는지 동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 혹은 계열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활동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제가 전 입사관으로서 생기부 판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합격 선배로서 다니엘 멘토가 생기부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등급 때 이공계열 학생 5명의 생기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생기부 고민을 적어주시면서 이제 고려대를 희망한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고려대가 원하지 않는 생기부라면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화학 원 과목에서 세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화학의 번명책을 읽고 화학에 대하여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됨이라고 도서를 2개를 기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도서를 2권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었다는 사실 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이어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잘 숙지하고 이해함, 잘 설명하고 있음, 발표함, 설명함,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대부분 교과 지식을 이해한 수준에서 그쳤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활동이 설명함과 이해함, 발표함으로 끝나는 부분에서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 이해에 추가적인 심화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학생은 등급은 C 등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생기부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면 학생이 했던 활동에서 화학 내용이나 화학과 관련된 상식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어떤 사회적 쟁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부분을 기재를 해주었으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를 희망하는데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생기부인가요? 과감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다음 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내신은 2.12등급의 내신입니다. 생기부가 나열식이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의 세특은 수학 과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앞쪽에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고 교사의 질문이나 발문에 답변해주면서 수업에 활기를 줌이라는 이제 학생의 교과 참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딥러닝을 위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의 펍센트론을 소개하면서 가중치와 편향을 이용한 함수식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소개함, 함수를 이용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수학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하여 소개하는 수학 기사를 작성함이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학생이 딥러닝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활성화 함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수학의 다양성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보음이 2가지 종류인 잠금장치의 논리회로를
생기부를 논리 게리트를 이용하여 논리회로 구성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연구자의 자세를 보여줌이라는 이제 다른 두 번째 활동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제 경보음을 가지고 잠금 장치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리회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혹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탐구가 좌절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적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수학 과목 세특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평가를 했을 땐 C+를 줬습니다. 이제 내용의 나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럴 경우 이제 면접에서 해당 지식에 대해 물었을 때 면접관에게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감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하는 본인의 심화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를 거친 후에 기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일반고는 나열식 생기부가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생활기록부의 모든 부분이 나열식인 것은 좋지 않지만, 만약에 면접 전형에서의 나의 생활기록부가 이런 식으로 활동이 한 가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 주제가 AI 기술의 윤리성과 사회적 영향이라면 1학년 때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사를 읽을 수도 있고요. 관련된 독서록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2학년 때 딥페이크라는 것에서 주제를 얻어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어요. 2학년 때 다루었던 AI와 관련된 부분을 과학윤리 이슈 제기라는 주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포인트는 미묘하게 그 단어를 관련된 다른 단어로 바꾸어가면서 탐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다니엘 학생이 말해줬던 부분 중에 저희 입사관들이 실제를 평가할 때도 탐구에 대한 기승전결 구조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생도 사립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으로 내신은 다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등급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학생의 세특에서는 지구과학 원 과목에 대해서 한봐봤는데요. 교육과정상 블랙홀을 자세히 다루지 않아 이를 직접 탐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자, 여기까지 보면 교육과정상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주제를 탐구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홀로 물체가 접근할 때 나타나는 시공간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프로그래밍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힘.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하는 활동을 주제로 잡았는데도 이 활동이 단 2줄, 3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활동으로 기재가 넘어가거든요.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게 조금 건방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랬어요. 저도 이게 첫 문장으로 나왔다는 건 아주 좁게 쓰거나 이렇게 겉핥기식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학생은 단순히 이제 교육과정상 기재되지 않은 주제만 선택했다.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보시면 이제 활동은 약 3가지 정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 지식에 기반한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같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깊이 있게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해당 파동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포부를 밝혔는데 해당 파동을 어떻게 제작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학생은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기재가 되었지만 활동의 깊이와 구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했는지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과의 연계성도 역시 보여지지 않아서 가장 낮은 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기부 클래스 멘토로 있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이전 학년에 어떤 탐구를 했는지 어떤 후속 주제로 이어지는 건지인데요. 이 D등급을 받은 학생은 어떤 활동을 했다만 적혀 있어요. 탐구의 기승전결 구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나열식이 아닌 연결된 흐름으로 생활기록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이 여러 교과 세특 안에 있지만 왜,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빠져있으면 활동들이 흩어져 있어 학생의 정체성과 진로 관심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C와 C+, 그리고 D로 등급이 나뉘게 된 건 탐구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건 세 학생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C+를 받았던 학생은 수학적인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흥미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적용해보는 활동을 시도해봤다는 노력이 보여졌고요. C 등급을 받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단편적인 화학 과목에 대한 교과 지식만의 나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만이 기술이 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반면에 마지막으로 D를 받았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관련 과목에 대해서 활동을 여러 가지를 기술하는 데서 끝났어요. 따라서 등급의 산출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잘 작성되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학생은 일반고에 다니는 내신 1.86의 학생입니다. 일단 출결에서 미인정 지각이 1회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할 때 출결은 학생의 성실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상위권 모집 단위에서는 사실상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면접 때 본인이 잘 설명을 해준다면 이 부분은 합부를 가를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습득을 보여줬습니다. 파이썬과 오렌지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함,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간 여론의 비교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함. 이 학생은 탐구를 개인 과제 탐구 활동을 본인이 주제를 잡아서 어떻게 할지 제안까지 해보았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HR도를 응용하여 여론을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의 지표를 X축과 Y축에 나타낸 좌표 평면 도표를 구상함까지 구체적으로 개인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에 수업에서 감성 분석을 배울 때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했지만 향후에는 직접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파인 튜닝을 통해 감성 분석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힘. 습득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개인 과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잘 나타내 주었어요. 더불어서 이제 교과 과목의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응용해서 교과목 간의 융합,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진로 관련된 데이터 쪽으로 심화시켰다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해주신 향후에는 파인튜닝을 통해 감성 분석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부분이 있는데, 만약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어지는 후속 탐구로 실제로 이어졌다면 학생의 3년 동안에 한 가지 진로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지고 대학에게 스스로 어필할 수 있죠. 실제로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2학년 때 했던 개인 탐구 활동을 3학년 때 다시 한번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 결과 본인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 그래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탐구의 완성도를 높이 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본인이 흥미가 있는 데이터 쪽으로 과제 탐구 활동을 발전시킨 부분이 굉장히 전공 역량 부분에서도 높게 평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학생을 A등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지방 일반고에 다니고 있고 내신이 1.5 정도로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보시면 수학 단원과 관련된 습득 내용이었어요. 쭉 보시다가 수학학습에서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익힘으로써 기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타원의 구조적 성질을 적절히 결합한 문제 해결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심화시키는 능력을 보임. 보시면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수학적 사고력을 심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여줬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분자의 극성이 결합, 쌍극자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흥미를 갖고 쌍극자를 벡터로 표현하여 분자 전체의 극성을 벡터의 합으로 기하학적으로 분석함. 이 부분은 이제 수학 과목에서 이제 화학 과목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교과 융합적인 이제 탐구력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B+라는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생기부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면, 예를 들어 화학에서 메탄의 분자 구조, 전기 음성도 차이 이런 걸 했다면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화학 동아리에서 관련된 실험을 해봤다든지 관련된 과제 탐구를 해봤다든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환경과 질병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 조사라는 내용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본따 생명과학 2의 인수 공통 감염병 원인 분석이란 내용으로 연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 세트, 진로나 창체, 동아리, 서로 다른 분야의 비교과끼리 서로 내용을 연결짓고 그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명의 생활기록부를 쭉 살펴보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5명 중에서는 아까 등급 A를 받은 학생을 면접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A등급 학생과 D를 받았던 학생의 등급은 둘 다 일반고에 내신이 2점대인 학생으로 컴퓨터와 관련 전공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둘
모두 다 지구과학 과목과 관련된 기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기술도 A를 받은 학생은 활동의 깊이와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고 D를 받은 학생은 이제 활동이 단순 나열식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합불이 갈릴 수 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판별도 해보고 탐구계획서도 작성해보면서 좋은 생기부는 뭘까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시도록 살펴봤는데요. 다시 보는 핵심, 오늘의 꿀팁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작성했던 주제에서 끊임없이 후속 탐구 주제로 그 주제를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좋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생기부 판별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